안녕하세요, 디자인베이스입니다. 프린시플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프로토타이핑이 뭔지 아시죠? 가볍게 얘기해보면 시제품이 나오기 전 제품의 원형을 의미하는데요. UI 디자인에서 프로토타이핑은 뭘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UI 디자인에서 프로토타이핑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면 좋지만 과하게 할 경우 업무가 배가 되죠.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업무를 위한 업무 같은 느낌이죠. 사용 목적에 맞는 툴 선택과 어느 정도까지 프로토타이핑을 할 것인지 그 적당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토타이핑을 사용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유저 플로어가 자연스러운지, 빠진 부분 없는지, 혹은 더 줄일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트랜지션과 마이크로 인터랙션 등의 비주얼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자에게 보여주며 소통하기 위한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사실 PPT로 작업이 가능했죠. PPT를 제외하고도 스케치 자체나 어도비 XD, 인비전 이런 유명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모바일 UI는 PC와는 다르게 화면 간의 상호관계가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모션 중심의 인터랙션이 꽤 중요해졌습니다. 사용성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UI 디자이너라면 프로토타이핑 툴을 써야 한다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수많은 프로토타이핑 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걸 언제 다 배울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디자이너가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페이지 간의 트랜지션이나 마이크로 인터랙션 같은 표현력, 완성도를 높이는 용도의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개발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업무를 위한 업무,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프로토타이핑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툴 선택, 그리고 수단인데요. 툴 선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우기 쉬워야 돼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배우기가 쉬워야 되고 구현의 자유도가 좋아야 돼요. 효율적인 거죠. 싼데 맛있고 양 많은 거 찾듯이 배우기는 쉽지만 구현의 자유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저는 중점으로 봤습니다. 그 수단은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소통을 이어줄 수단으로 찾았습니다. 유저 플로우용이 아니라 그 페이지 간의 트랜지션이나 마이크로 인터랙션 이런 상세한 부분을 개발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겁니다. 잘못하면 개발자가 개발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프린시플을 배워보면서 인터랙션 중심의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역량을 늘려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볍게 프린시플에 대해 소개를 해봐야겠죠? 프린시플의 장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낮은 러닝 커브죠. 예를 들면 레이어 이름만 같으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프레이머를 사용할 때 커피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코드로 구현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코드를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프린시플을 공부할 때는 두세 개의 원리만 알면 될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뒤에서 배워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자유도가 높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쉬운데 표현력이 높아야 된다 했죠.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이런 구현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스크롤이나 탭, 캐로셀 아니면 드로월 메뉴나 마이크로 인터랙션 같이 되게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탭이나 롱프레스, 스크롤, 드래그, 터치, 호버 등의 많은 이벤트로 구현이 가능하고 실제 앱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스케치와의 호환성인데요. 스케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임포트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프로토타입 결과물을 저장하는 기능인데요. 녹화 버튼을 통해서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장면을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나 GIF, 프로레스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나 개발자 혹은 클라이언트가 이런 프린시플이 따로 없어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린시플을 사용하는 유명한 회사가 많습니다. 애플, 카툰 네트워크,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나이키, 어도비,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수많은 회사가 프린시플을 사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IT 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인데요. IT 쪽은 협업을 피할 수가 없죠. 고객사나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의 소통에서 프로토타입은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툴이라면 혼자 무인도에서 사업하면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UX 툴이라는 회사에서 작년에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이핑 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하이피 프로토타이핑 툴 중에서는 프린시플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단점을 빼놓을 수가 없죠. 프린시플을 시작하는데 망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케치를 사용하는데 망설일 수 있는 단점과 거의 동일해요. 바로 호환성인데요.
애플 장비인 아이맥이나 맥북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단지 툴 사용 가격의 문제가 아니죠. 윈도우 사용자라면 기존에 사용했던 환경이 달라져서 맥OS 자체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맥도 사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케치와 호환이 되려면 스케치도 사서 스케치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직업이 UI 디자이너고 UI 디자인 작업을 더 잘해서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그리고 스케치를 사용할 의향이 있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프린시플을 정말 추천합니다. 배워두세요. 정말 좋습니다. 협업에서 인터랙션에 대해서 개발자와의 소통을 정말 좋게 해줄 거예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빠르게 인터페이스부터 사용법을 배워볼게요. Silent nights recalling you, a souvenir of what it could be. Pieces of my mind are